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하는 행동을 보면은 군인 정신이 도무지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 사법시험 합격해가지고 독서도 많이 하고 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이 아주 똑똑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군사에 대해서 무죄하면은 그건 가똑똑입니다. 지난 6월 6일 연충일에 비가 왔습니다. 그런 자리는 비를 맞아야 합니다. 지도자가. 유럽의 지도자들이 현충일 행사를 많이 합니다. 그럴 때 비가 온다고 해가지고 그 하얀 비닐 우비 같은 거 안 씁니다. 비를 맞습니다. 비를 주룩주룩 맞습니다. 폭우도 그냥 맞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차렷 자세로 화환을 갖다 바친다든지 분양해야 거기서 감동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날 비가 쏟아졌을 때 윤석열 대통령은 비닐 옷을 입고 분양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근사했습니까? 좀 이상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보고도 이상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한국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그 사람들 군인 정신을 몰라서 그렇습니다. 특히 군대 갔다 온 사람들도 그 장면을 보고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습니다. 기자들도 그것을 지적한 사람들이 적었습니다. 제가 거의 유일하게 지적을 했더니 저보고 또 욕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니, 그 분양하는 것은 전투에서 죽은 사람들의 영혼을 위로하는 겁니다. 전장에서 지금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경의를 표하는데 총탄이 비 오듯 쏟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비가 조금 온다고 해가지고 옷이 아깝다고 우비를 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군인 정신이 없다는 겁니다. 뭐 군대 안 갔으니까. 윤석열 대통령 군대 안 갔는데 그 옆에 모시는 경호처장은 육군 중장 출신이잖아요. 육군 중장 출신이 어떻게 그런 모습을 사진을 통해서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했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 중장 또한 경호처장, 중장, 뭐 엘리트로 알려져 있더라고요. 아니, 대한민국 육군 예비역 중장의 군인 정신이 그 정도면은 우리 육사교육, 우리 군대 교육, 정신 정말 문제입니다. 또 하나, 엘리트로 알려져 있는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가 2000년 4월 15일 총선 그날 뭘 했습니까? 그날 밤에 개표를 해보니까 불리하게 돌아오니까 갑자기 모든 책임은 제가 지고 물러나겠습니다 해가지고 사라져 버렸어요. 아니, 개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다는 것은 그거는 전투 중이라는 것 아닙니까? 전투를 끝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전투가 한참 진행 중인데 졌습니다 하고 사라져 버렸어요. 군대 쫄병이라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이병, 일병, 상병, 병장이라도 해본 사람이면은 아마 그렇게는 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수인계란,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인수인계입니다. 인수인계를 한번 해본 사람이면은 저렇게 행동을 안 했을 텐데, 불행하게도, 모르죠. 본인은 뭐 다양하게도 생각할지 모르지만, 황교안 또한 군복무를 하지 않았습니다. 황교안, 윤석열 두 사람, 머리 좋아서 사법시험에 합격은 했는데, 군인적 소양, 군인 정신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이걸 제가 지적하는 이유는 이겁니다. 군인 정신이 없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지도자의 가장 큰 임무가 공동체를 지키는 것 아닙니까? 그게 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안보 아니겠습니까? 안보는 군인 정신에서 나오는 겁니다. 군인 정신에서. 한국의 지도부가 군인 정신이 없다는 또 한 예를 든다면은 국군 포로 6만 명을 방치한 거죠. 6.25 때 북한에 포로가 된 6만 명의 국군 포로는 전쟁이 끝났는데도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지금도 아마 수천 명이 살아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았던 공산군 포로는 다, 원하는 사람들은 다 보내주었습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 6만 명의 포로를 적진에 남겨놓고 거기에 대해서 그 뒤 정부가 한 번도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않고 사라지게 만든 나라는 이 지구상에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가장 추한 모습이고 가장 더러운 모습이고 가장 타락한 지도자입니다. 여기에는 좌파 우파 대통령 다 포함되어 있죠. 그런데도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분노하지 않습니다. 국군포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분노하는 척하지만은 대통령도 국방장관도 합참의장도 거기에 대해서 자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동료 선배인데 6만 명이 북한에 불법 억류돼 가지고 아오지 탄광에서 강제 노동하다가 죽어 나갔는데, 그리고 그 6만 명이 지켜낸 대한민국은 이렇게 잘 사는데 어떻게 6만 명을 버립니까? 6만 명을 버린,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버린 대한민국, 그런 국가 지도자, 그런 보수, 그런 국군 지도부가 있으니까 오늘날 대한민국이 비록 잘 살지만 혼이 빠진 나라 같다. 그래서 경멸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이 존경받으려면은 이스라엘처럼 행동해야죠. 이스라엘처럼 행동한다는 것은 나라를 위해 희생된 사람은 끝까지 지켜낸다. 그 사람이 죽었으면은 시신을 가져오고 그 사람이 살았으면은 특공작전을 벌려서라도 반드시 데려온다. 이게 살아있는 사람들의 의무다.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몽골 군대가 왜 강하느냐? 몽골 군대의 군율이 이렇습니다. 전투를 하다가 포로가 생겼다는 겁니다. 그럼 그 포로를 구출하기 위한 작전을 하지 않고 만약 돌아왔다고 하면은 그 돌아온 부대원들은 전원 사형시켰습니다. 로마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마 군대는 전원 사형을 시키지 않고 10명에 1명꼴로 추첨을 해가지고 죽였다고 합니다.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북한에 방치하고 발 뻗고 잔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국가 지도부, 국군 지도부, 죄를 저질렀습니다. 선진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제가 벨기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좀 실감이 납니다. 벨기에는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나폴레옹 전쟁의 격전지가 있는 곳입니다. 나폴레옹 전쟁을 끝낸 1815년 워털루 전투는 제가 있는 이 브뤼셀 남쪽 30분 거리에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게 나폴레옹을 몰락시키고 20년 동안 계속되던 나폴레옹 전쟁을 끝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결전장이죠. 또 있습니다. 1차 세계대전 때는 독일군이 프랑스를 치기 위해서 중립국인 벨기에를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벨기에는 중립국이었습니다. 그 중립국의 권리를 완전히 무시하고 독일군이 벨기에를 통과하니까 벨기에의 중립을 지켜주기로 약속했던 영국이 독일에 선전포고를 하면서 이게 1차 세계대전으로 확대가 됩니다. 벨기에에는 1차 세계대전 격전지가 많습니다. 이프레라고 불리는 곳에서는 3번 큰 전쟁이 있었는데 독일군, 영국, 프랑스군이 한 100만 명이 죽거나 다쳤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도 독일이 프랑스를 치기 위해서 또 벨기에 지역을 통과했습니다. 브뤼셀 북쪽으로도 쳐내려가고 브뤼셀 남쪽에 아르덴느 숲을 지나는 유명한 기습전을 해가지고 프랑스를 항복시켰습니다.
나중에 그 4년 뒤에 1944년에는 연합군이 독일로 쳐들어오니까 히틀러가 마지막 도박을 하는 게 또한 그 아르덴느 숲지역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계의 지난 한 수십 년, 막 근 한 200년 동안에 가장 큰 규모의 전쟁이 벌어졌던 데가 바로 벨기에입니다. 그래서 저는 벨기에에 와가지고 군사박물관도 가고 내일은 이프레라고 불리는 또는 이프레스라고도 불리는 1차 세계대전 격전지를 한번 방문할 생각입니다. 전쟁을 많이 하다가 보니까 유럽 나라들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 국가를 초월하는 어떤 연방국가 같은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미국 주도로 UN을 만든 것도 이제는 국가와 국가 사이가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를 만들자는 차원이었고, 유럽에서는 유럽 연합을 만들어야 된다. 처칠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제 미국 합중국과 비슷한 유럽 합중국을 만들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또 전쟁을 할 거다. 그런 생각이 점점 구체화되어 가지고 오늘날의 EU가 만들어진 겁니다. 유로피안 유니언, 유럽 연합이죠. 유럽 연합. 사실은 어떻게 보면 연방국가 내지 연방국가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전쟁에 대해서 이골이 난 이쪽 사람들이 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죠. 그렇게 하려면은 우선 전쟁을 방지하려면은 단일 시장을 가져야 된다. 시장을 공유하면은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서로 먹고 살기 위해서 물물 교환도 하고 물건도 사고 팔고 사람도 그리고 물건도 그다음에 서비스도 자금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전쟁할 이유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EU의 출발점은 바로 2차 세계대전 직후에 프랑스의 선각자가 있었죠. 장 모네, 로버트 슈만 같은 사람이 제안한 석탄 철강 공동체. 전쟁을 많이 하는 프랑스, 독일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유럽에서 석탄과 철강이 전쟁이 많이 사용되니까 석탄과 철강은 공동 사용권을 갖도록 하자. 석탄, 철강을 어느 쪽에서 독점하지 못하도록 하자 하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해가지고 그게 커지고 해가지고 바로 EU가 되고 27개 나라, 4억 5천만 명을 대표하는 27개 나라가 EU에 가입을 했습니다. 제가 벨기에를 여행하는 김에 앞으로 이 군사 문화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오늘은 시작입니다. 감사합니다.